신부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요. 그 도망치는 장면이 웃긴 결혼식 실패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수백만짜리 영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지역은 깨달았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기 인생이 그냥 구경거리로 팔려버렸구나. 이제 진짜 끝장이구나.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버림받고 가장 믿었던 친구 박성재에게도 등을 돌려진 그날 이후로 이 지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미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공사판에서 몸 던지며 버티다가 결국 호수까지 걸어 들어가 죽으려다 살아나서 정호영 회장을 찾아가 하늘건설 기획본부장 자리까지 따냈던 그 이야기요. 거기까지가 사람들이 아는 불쌍한 남자 역전 스토리였는데요. 사실 진짜 욕 나오는 막장은 그 다음부터였다고요. 하늘건설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다음 날, 이 지역은 회사에서 내준 신혼집 아파트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전화 더미, 메시지 더미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형, 그 영상 너 아니야? 야, 장난 아니더라. 신부가 드레스 치켜잡고 튀어나가는 속도가 그냥 올림픽급이던데. 괜찮냐? 물론 괜찮을 리가 없겠지. 영상 링크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제목이 더 기가 막혔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버리고 금수저 전남친한테로 도망간 신부 키읔키읔. 썸네일에는 이 지역 얼굴이 흐려진 채로 울상으로 서 있고 옆에는 정보아가 드레스를 입고 뒷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이 지역은 끝까지 영상을 틀지 않고 삭제했는데요. 한 번 지운 게 끝이 아니었죠. SNS,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심지어 회사 익명 앱에서도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신랑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저 신랑 뭔가 있나 봄. 저 정도면 신부가 도망칠 수도 있음. 돈으로 합의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지 뭐.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조롱거리만 찾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핸드폰 화면을 끈 채로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알림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엄마. 이 지역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수화기 넘어 이 지역의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지역아. 엄마가 아까 시장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온다는데 그게 너 맞아? 어머니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여준 화면을 통해 대충 상황을 전해 들은 거였죠. 이 지역은 한쪽 눈을 질끈 감으며 웃는 척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장난처럼 돌고 있는 영상이에요. 편집된 거라서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 사람들 말이 너무해서 엄마가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없지? 이 질문이 이 지역을 더 찔렀어요.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이 정도로까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이 정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엉켰지만 입에서는 딱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응, 나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가 그냥 나 믿어줘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악플보다 더 아픈 게 가족의 걱정이라는 걸 새삼 알겠더라고요. 하늘건설 첫 출근 날 정호영 회장은 모든 임원을 불러 모으고 이 지역을 기획본부장으로 소개했죠. 회의실 공기 진짜 살얼음 같았습니다. 회장님 사위라면서 소개가 끝나자마자 사람들 눈이 이 지역을 훑어내렸거든요. 저 사람이 그 도망간 신부 신랑이라며.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위 챙겨준 척하면서 이미지 세탁하는 거지. 공사판에 있다가 갑자기 본부장. 어휴, 또 낙하산이네. 이런 말들이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 귀에도 다 들어왔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요. 그 험한 말들에 항상 같은 이름이 따라다녔다는 거였어요. KF 컴퍼니 그 사람, 맞지 않아? 그때 사고 터졌을 때 책임지고 나갔다던. 이름을 숨기고 싶었는데 세상은 이미 이 지역의 과거까지 꿰고 있었어요. 퇴근 무렵 정호영 회장이 이 지역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역군. 네, 회장님. 오늘 고생했네. 자네 이름이 여기저기 오르내리는 건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말게. 어차피 사람 입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 입들을 닥치게 만들 수는 있지. 실력으로. 말만 들으면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정호영이 진짜로 자신을 사위로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걸요. 그 말투, 그 눈빛 어딘가에 벽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지역이 출근하자마자 비서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녁에 회장님 댁에서 저녁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라서 꼭 참석하셔야 한대요. 가족 식사.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단어였는데요. 이 지역은 회장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운전기사가 데려다 준 곳은 엄청난 규모의 단독주택이었어요. 넓게 트인 정원,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조경, 대리석 계단. 이 지역은 잠깐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자기 인생에서 저런 공간은 늘 TV 속에만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정호영의 아내,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인물. 정보아의 언니 정윤아였어요. 정윤아는 이 지역을 쭉 훑어보더니 와인잔을 돌리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이 지역 씨 맞죠?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 신부 도망간 결혼식 영상요. 요즘 애들이 그걸로 짤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멀쩡한 성인 남자가 식장 한복판에서 그렇게 멍 때리고 서 있는 모습. 솔직히 좀 웃기긴 했어요. 말투는 웃으면서였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칼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정호영이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낮게 말했어요. 유나야, 그만해라. 아니, 아빠. 진짜라니까요. 저 영상 밑에 댓글 봤어요? 저런 남자 만나느니 혼자 산다 이런 말 수두룩 하던데. 우리 집 식구가 그 남자라니 솔직히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이 지역은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멎는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웃음기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제 꼴이 웃긴 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정윤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 심한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랑 엮여있는 상태니까 우리만 잘하면 이미지 회복도 되고 이 지역 씨도 덕 좀 봐야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지역 씨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 다 알잖아요. 유나야. 정호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지만 정윤아는 아랑곳 없이 말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빠가 KF 쪽이랑 싸우려면 호구 하나쯤 필요하잖아. 욕먹어도 대신 맞아줄 사람. 도망간 내 동생 대신 욕 다 먹어주는 신랑. 이미지상으로는 딱 좋은 카드죠. 하늘건설 기획본부장이라고 이름만 멋있게 붙여놓은 거고. 이 지역은 포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어요. 그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 나는 그냥 버려진 신랑 이미지를 회장 측에서 이용하기 좋은 모양으로 다시 포장한 거구나. 얼마 전에 회장실에서 했던 말, 우리 가족이야라는 말은 기분 좋으라고 던진 리허설용 대사였던 거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이 지역은 밥맛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정윤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지역 씨 KF에서 나갈 때도 그랬다면서요? 본인이 책임 다 뒤집어 쓰고 사표 던지고. 스타일이 참 희생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시네. 그 말에 이 지역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박성재. 그리고 또 하나. 오재진. KF 컴퍼니에서 본부장으로 앉아있는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 소문이 돌던 그 후배. KF에서 있었던 일이요. 겉으로 알려진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버전은 이랬죠. 대형 프로젝트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걸 총괄하던 이 지역이 책임을 지고 나갔다. 실제로는요. 안전점검 보고서에 손을 댄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 지역이 칼같이 지키고 있던 규정을 슬쩍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 바로 오재진이었습니다. 선배, 이런 거 다 지키고 있으면 우리 경쟁사한테 물먹어요. 서류상으로만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현장은 어차피 다 알아서 맞춰요. 이 지역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재진아, 안전 문제는 장난치는 거 아니다. 서류 한 줄 때문에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자 오재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선배,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위에서 다 오케이 떨어진 거예요. 선배만 몰라. 이 지역은 끝까지 서류 조작을 거부했는데요. 어느 날 회의실에서 갑자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안전 관련 문건에 이 지역 도장이 찍혀 있는 버전이 올라온 거예요. 이 팀장, 이거 자네 도장 맞나?
대표가 문서를 탁 내던지며 물었습니다. 직위는 분명 이 지역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문서에 찍어둔 도장을 복사해서 끼워 넣은 거였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눈을 피했습니다. 오재진. 그날 저녁 이 지역은 박성재를 따로 불러 다급하게 물었어요. 성재야, 내가 보고서 파일 들여다보는 거 봤다면서. 내 도장 들어간 버전,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박성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나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왜? 그 위에 오본부장 얽혀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너도. 괜히 나섰다가 잘리는 건 나라고. 그때도 이 지역은 서운함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그래, 내 입장도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순간 박성재가 침묵했다는 건 사실상 이 지역을 버렸다는 뜻이었죠. 그 모든 과거가 정윤아의 입에서 희생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라는 말과 함께 비웃음거리로 요약돼 버린 겁니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녁자리가 끝나갈 무렵 정호영이 이 지역을 서재로 따로 불렀습니다. 지역군, 오늘은 윤아가 말이 좀 심했지? 괜찮습니다, 회장님.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자네가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니었을 텐데. 이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게. 저를 사위로 인정하신 이유가 이미지 때문뿐인가요? 아니면 KF와의 싸움에 써먹기 쉬운 카드라서입니까? 정호영은 이 지역을 한참 바라보다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은 채 입을 열었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섞여 있네. 한 가지만으로 움직이는 건 없어. 자네가 필요해서 부른 건 맞아. 도망간 신부의 신랑 그 꼴이 안쓰러워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기획본부장 자리 준 것도 아니야. 우리 회사가 KF에 물먹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다름 아닌 자네를 희생양으로 내보냈지. 나는 그 구조가 역겨워서 그 판을 뒤집고 싶어서 자네를 택한 거네. 그럼 동시에 자네도 나를 이용하면 된다. 내 이름, 내 회사, 내 인맥. 자네가 복수하고 싶다면 여기만큼 좋은 무대는 없을 거야. 다만 한 가지 명심하게. 여기서도 약해 보이는 순간 바로 먹힌다. 그럴 바엔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잔인하지만 명확한 말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를 나와 마당 쪽으로 나가는 길에 정윤아가 담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을 쓱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래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진짜 사위로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잠시 걱정했네. 우리 집 족보에 도망간 신부의 흑수저 전남편까지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욕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역은 눈을 반짝이며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정윤아 씨, 사람 무시하는 재능 하나는 타고나셨네요. 그런데요, 그런 태도 오래 못 갑니다. 누가 진짜 추한지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정윤아는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 지역 씨가 그걸 증명해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회사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건설 기획본부에 배정된 첫 프로젝트가 뜬 겁니다. KF 컴퍼니와의 공동 도시재생 프로젝트 재협상안 검토. 파일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지역은 숨이 막혔어요. 한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수고 내쫓은 회사 이름이 이제 자신이 기획본부장으로서 마주해야 할 협상 상대가 된 거였죠. 프로젝트 개요를 읽어내려가던 이 지역은 한 줄에서 눈이 딱 멈췄습니다. 사업 대상지 호수 및 인근 노후주택가 재개발. 호수.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호수 이름이었어요. 파일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늘건설이 KF와 싸우는 이유, 정호영이 이 프로젝트에 목숨 걸다시피 하는 이유, 심지어 이 지역을 끌어들인 이유까지. 그 호수 주변 땅 일부가 이 지역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거 이 지역 아버지가 작은 돈으로 어렵게 사두었던 값어치 없다고 버려졌던 땅.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경매에 넘어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구석진 땅이 도시재생 사업 핵심 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역은 회의실에서 홀로 서류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서구나, 그래서 나를 찾은 거였구나. 도망간 신부 때문에만이 아니라 호수 땅 문제까지 다 엮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 입장에서는 이 지역만 손에 넣으면 여론과 사업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셈이었죠. 그날 밤, 이 지역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아버지가 사놓았던 호수 땅 있잖아요. 그 땅. 왜 누가 또 사겠다고 하디? 혹시 KF라는 회사에서 사람 온 적 있어요? 있었지. 지난번에 어떤 깔끔하게 생긴 청년이 찾아왔더라. 공사한다면서 감정가보다 훨씬 많이 쳐준다고 계약하자고 서류 들고 왔었어. 근데 엄마가 도장이 없다고 돌려보냈지. 괜히 수상해서. 이 지역은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뭐래요? 뭐라더라, 오재재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아, 명함이 어디 있을 텐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오재진은 KF편에서도 이 게임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을 내쫓고 그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이제는 그의 가족 땅까지 집어삼키려고. 이쯤 되면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와, 진짜 쓰레기들,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며칠 뒤 하늘건설과 KF의 1차 비공개 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서 있는 남자, 이 지역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오재진. 그리고 그 옆, 서류 가방을 쥔 또 다른 익숙한 얼굴. 박성재.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공간에서 얽힌 그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오재진이 가장 먼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다시 뵙네요, 선배. 아니, 이제는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 지역은 그의 손을 쳐다보더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의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 시간 아깝습니다. 농담은 나중에 하시죠. 그 옆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던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여가, 그러니까 이 본부장. 오랜만이다. 업무 시간에는 사적으로 말 걸지 마라. 박 부장. 차갑게 잘라버리는 이 지역의 말에 박성재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는 겉으로 보면 정중하게 진행됐습니다. 숫자와 도면, 지분 구조, 사업 일정. 그러나 대화 한 줄 한 줄이 다 칼날이었어요. 오재진이 어느 순간 슬쩍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호수 부지 문제는 저희가 이미 개인 소유주와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셔서요. 하늘건설 쪽에서 압력을 넣으신 건가요? 이 지역은 웃음기 없이 답했어요. 그 토지 소유주는 저희 쪽이 설득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요. KF가 먼저 접근하면서 허위 정보를 준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위에서 다 오케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 말에 오재진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통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더 아프게 꽂혔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삼자가 마주치는 장면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이 진짜 시청자들 혈압을 끌어올리는 포인트 중 하나일 텐데요. 먼저 박성재가 입을 열었어요. 지여가, 우리 좀 얘기하자. 사람들 있는 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 이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있지. 넌 그때도 굳이 나설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잖아. 그 결과가 뭐였게?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 내 입장, 내 자리, 내 미래. 그게 다였지. 내 인생은 계산에 없었고. 박성재는 할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옆에서 오재진이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선배,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이고 과거 일은 과거 일이죠. 그때도 그랬잖아요. 회사 위에서 선배가 희생해준 거. 내가 희생한 적 없어. 네. 그건 희생이 아니라 사기였어. 내 도장을 도용해서 서류를 바꿔놓고 내가 뒤에서 웃고 있었잖아. 이 말에 오재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지. 이 지역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앉자마자 지워진 로그를 복원해 놓은 사람이 있어. KF 내부 서버에서 보고서 수정 기록을 빼돌린 사람. 내가 이름 바꾸기 전에 쓰던 계정까지 다 남아있더라.
오재진은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선배, 농담이 너무 지나치세요. 농담일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 이번 프로젝트 중간에 누가 먼저 무너지나 보자. 이 장면에서 보는 사람들 속으로 욕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와 진짜 개쓰레기네. 저 후배놈 꼭 망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신혼집 아파트 거실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박성재, 오재진, 정보아. 도망간 신부.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 그녀에게서도 메시지가 몇 번 왔었습니다. 지혁 씨 미안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지키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이지혁은 답장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정보아. 한참을 울리다가 이지혁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지혁 씨,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이요? 아빠가 알면 안 되는 일인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당신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정보아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어딘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거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었어. KF에서 특히 오재진 그 사람이 나한테 조건 걸었어. 이지혁은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결혼식 당일에 식장을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 지정한 호텔로 오면 우리 집이 묶여있는 해외 비자금 다 덮어주겠다고 했어. 하늘건설이랑 내 아버지 검찰 조사 들어가고 있던 거 당신도 알잖아. 동영상 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도망친 비극적인 여주인공 같은 설정으로. 그게 회장님 쪽에 타격할 거라고. 이 말에 이지혁은 머리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망치는 장면 그거 다 계획된 거였단 말이죠? 응. 누가 촬영했는지도 알아. 사회자, 꽃집, 메이크업 스태프까지 KF에서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어. 당신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 내가 차에 타서 떠나는 모습, 전부 각본대로였어. 나는 그때 우리 아빠 감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정보아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날 버린 게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집 살리려고 나를 죽인 거라고. 그래. 그래도 당신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지금 와서 사과해도 용서 못 받겠지만 내 죄책감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욕해도 돼. 욕해. 다 맞는 말일 거니까. 이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정보아를 미워하던 마음, KF를 증오하던 마음, 정호영을 의심하던 마음이 전부 뒤섞여서 뭐가 진짜적인지 헷갈릴 지경이었거든요. 보아 씨. 응. 내가 욕할 사람은 당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최소한 진실을 말하기라도 했잖아요. 그놈들은 아직도 웃으면서 내 앞에서 선배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혁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웃음이었죠. 좋아. 판이 더 재밌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수의 그림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KF의 비자금, 정호영의 약점, 정보아가 이용당한 방식, 그리고 호수 재개발 프로젝트. 이 모든 게 이어지는 지점이 하나 있다는 걸 이지혁은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지혁의 진짜 추락과 진짜 각성의 시작 부분입니다. 신부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방치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회장 집에서는 대놓고 무시당하고 알고 보니 자기 가족 땅마저 재벌들이 서로 뜯어먹으려고 달려대는 판 가운데 서 있었던 남자. 욕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죠. 저딴 인간들이 재벌이라고. 저 왕족 코스프레 하는 언니부터 후배놈까지 다 같이 망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구조로 이 지역의 복수국이 이제 막 본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과연 이 지역은 정호영까지 이용해서 KF와 오재진,
그리고 박성재에게 어떤 판을 벌이게 될지. 그리고 그 판의 마지막에 이 지역 자신은 과연 웃고 서 있을지 아니면 모두와 함께 무너져 내릴지. 이제부터는 이 지역이 먼저 배신할 차례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이용당하고 버려질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